보험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신 적 있나요? 보험 때문에 속상한 적 있으시죠? 여기 좋은 보험 약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 오늘도 여러분께 약이 되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보험의 내비게이션 친절한 나비입니다. 보험 때문에 머리가 띵 하거나 속이 꽉 막히셨다면 저희 알약보험을 찾아주세요. 저희가 여러분께 딱 맞는 처방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알약보험 홈페이지 www.yolocast.co.kr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 상담 요청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보험 전문가 빡대리님, 한수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 빨간색. 여기 줄게. 이거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만. 지난 회차를 참고하세요. 네. 23화 참고하시면 돼요. 뭐 잘 지내고 계신 거죠? 저는 요즘에 그 이명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요? 귀 속에서 그만 좀 처먹어 새끼야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요. 옛날에 그 80년대 그 뉴스에 나왔던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습니다. 그거다. 귀에 도청장치 있나봐요. 형수님이 꽂아놨나 보지. 그러니까 집에서 미치겠어요. 아내분이 그거 몰래 녹음해가지고 꽂았던 거. 아니 이게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가는 날에 이제 1월 말 있잖아요. 뭐 이제 녹음하는 시점과 이제 방송 나가는 시점이 이제 약간 텀이 있긴 한데 작년에 연말에 그 지속된 송년회부터 해서 연말 회식, 연말 연초 계속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자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 어제 그제도 뭐 계속 그러더만. 그래갖고 요즘에 계속 이명 현상이 간에서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좀 쉬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좀 줄이려고요. 안 먹으려고요. 주중엔 좀 안 먹으려고요. 아닌가? 주말에 안 먹어야 되나? 다 먹지 마. 아무튼 퐁당퐁당이라도. 알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말에 잠깐 빡대리님하고 원래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셋이서 만나기로 하다가 한 분이 펑크를 내서 안 되겠는데요? 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 그럼 나 술 먹으러 가야 되겠다. 저랑도 술을 마시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안 먹으면 그날 쉬는 건데 그래 그럼 술 먹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이미 다 이게 스케줄이 두 개, 세 개 이렇게 중첩돼 있어서 그러니까. 피하기 힘들 거예요. 인기가 많아서 그래요. 사람 안 바뀌어요. 이러고 말하고 다음에 와서 또 쩔어서 오실 거예요. 자, 새해를 맞아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죠. 네,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 관련된 주제죠.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빠밤. 김병의 효자 없다. 장기간병보험. 오늘은 장기간병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거군요. 네, 사실 이 주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알약보험의 진행자이신 이제 나비님께서 직접 이제 경험한 사례도 있고, 또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주변에 좀 비슷한 사례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주제를 좀 잡게 됐습니다. 웬열.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저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도움이 되는 내용일 텐데요. 네. 올라 두 분이 이렇게 저를 많이 생각해 주는 줄 몰랐네요. 감동? 감동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은 라고 원래 그래. 했는데 근데 왜요? 갑자기 네가 말하는 순간 안 그래도 근데 요즘에 낯빛이 좀 안 좋긴 했어요. 나 때문에 그랬나 싶기도 했는데 원인은 따로 있었네. 아니 원래 가장 큰 원인은 너가 맞았는데 이 사탄을 어떻게 물리칠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다가 농담이고요. 사실은 앞에 우리 막대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요즘에 좀 힘든 일을 겪었죠. 그러니까 엄마가 좀 많이 편찮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올해 연세가 좀 많으세요. 83. 제 나이 치고는 우리 엄마 연세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니요, 딱 적당하세요. 아니에요. 제가 막내인데 우리 엄마가 나를 환갑이 다 돼서 낳았나 봐. 아니, 적당해. 왜 그래요? 적당하세요. 맞아. 딱 적당해. 우리 엄마가 나를 환갑에 낳은 게 맞아. 실수 얘기 안 해서 다행이다. 아니, 어머니가 환갑에 나왔으면 지금 100이 넘으셔야 돼. 근데
이게 사실 저희 엄마가 굉장히 오래전에 교통사고를 굉장히 크게 당하셨었고 또 그 사이에 뭐 질병도 있고 해가지고 보험 가입이 안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자매들은 항상 우리 엄마 이제 뵙고 올 때마다 항상 신신당부하는 게 엄마 몸 조심해라, 살살 다녀라. 네, 뭐 이런 특히 이제 겨울이니까 그렇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아유, 마이크에다가 한숨 쉬면 안 되죠. 이게 작년 말 12월 달에 저희 엄마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이제 좀 꺼내시겠다고 의자 밟고 올라갔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아이고.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실려가셨는데 이제 뭐 다 검사하니까 흉추 6번, 12번이 부러졌어. 부러졌다고요? 허리가 부러진 흉추 거다. 등뼈가. 등뼈가 척추 아니에요? 척추. 그러면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그것도 못 하지 않아요? 최초에 그렇게 그죠? 됐을 때 그래서 좀 병원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뭐 수술에 뭐에 치료에 다 해가지고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입원을 하고 계셨다가 아이고야. 다행히 얼마 전에 퇴원을 하셨어요. 네, 이제 네, 네. 며칠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요. 엄마가 병원에 계시면서 육체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까지 너무 나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엄마가 거의 막 치매 수준으로 정신 수준이 낮아지셔가지고 흐려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 힘들고 그렇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는 뭐 병원비에 간병비에 막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옆에서 엄마 간병을 누가 해드리니 간병인을 쓰다 하더라도 가족들이 가서 쳐다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다들 직장인들이니까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하여간 뭐 이런 여러 문제가 너무 많이 갑자기 한꺼번에 와가지고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에 대한 고민. 그렇죠. 끝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김병희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머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오늘은 방송 좀 분위기 안 좋겠는데? 아니요, 장난은 못 괜찮아요. 치겠어요. 괜찮아. 걱정이 진짜 많겠어요, 근데. 많긴 많죠. 아유, 어머니 좀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내시고요. 고마워. 사실 이런 일이 나비님한테만 생기는 게 아니죠. 뭐 저도 빡대리님도 지금 이제 부모님들이 계속 연세가 이렇게 많아지고 계시니까 걱정 많아요, 저도. 네. 네, 머지않아 겪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사실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우리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런 일을 또 겪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건 이런 경우를 좀 금전적으로나마 해결할 수 있는 장기간병 보험을 좀 미리미리 알아두고 챙겨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해서 맞아요. 준비를 한 거죠. 감사합니다. 이 특히 40, 50대 제 앞에 계신 이 두 분들 저는 아니에요. 50대는 아니잖아, 우리. 향해 가고 있잖아. 아직 저는 40대를 향해 가고 있어서 멀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40, 50대에 그 처하신 분들 낀 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뭐 위로는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아래는 자녀들 책임져야 되고 근데 정작 본인은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하는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그래서 근데 사실 막말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요. 저희 자매들이 뭐 어떻게든 쥐어 짜내든 해가지고 뭐 병원비든 간병비든 마련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떡하자는 거죠. 나중에 내가 아프면은 지금 우리가 엄마한테 해준 것처럼 나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우린 또 100세까지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그죠? 아직 늦지 않았어. 더 낫는 거야. 우리 엄마처럼. 환갑이라 나오셨다고 하니까 더 나아야지. 애 낳다 파산한다,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런 이제 사회적인 뭐 분위기나 현상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장기간병보험 상품들이 보험사별로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전에 뭐 조금 언급을, 우리나라 현상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이제 OECD 국가들 중에서 이제 최고라고 하잖아요. 큰 문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장기간병 보험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인간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삶을 살다가 질병에 노출이 되기도 하고 뭐 사고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질병과 사고의 충격을 뭐 이게 극복하거나 또는 완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번외로 이제 암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뭐 치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치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질병에 이제 내가 노출되었을 때는 이제 사고도 마찬가지겠죠. 장기간병에 필요한 이제 후유 장애를 안게 돼요. 나의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말이죠. 네. 사실 인생의 그 라이프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보험은 종신보험이잖아요. 네. 근데 이 종신보험은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나가고 뭐 암이나 뭐 뇌혈관 질환이나 이런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가 나가는 일회성 보장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장기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종신보험을 커버할 수가 없는 그런 빈틈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장기 간병 보험이라는 네. 상품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효도는 자식이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하는 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 공감. 이게 가슴 깊이 좀 새겨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돈 없으면 정말 효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빡대리님은 그 돈을 술로 지금 탕진하고 계셔서. 아니 저는요 다 사줘요. 그러니까 얻어먹는데. 옆에서 다 사줘요. 수완이 좋아. 형들이 다 사줘요 저는. 귀염둥이야, 귀염둥이. 효도는 돈이 하는 거다. 저는 지금 이 말이 진짜 뼈에 사무치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우리 엄마 같은 경우도 이제 조만간 저 지켜보다가 상태가 호전이 좀 안 되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셔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실제로 이제 근처 요양병원 알아봤어요. 근데 병원에 자리가 없어요. 병실이 없어. 완전 만실이면서 가서 봤는데 서울 시내 모든 노인분들이 다 여기 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양병원이 최근에 그렇게 많이 생겼는데도. 네. 또 간다 하더라도요. 이게 뭐 1주일, 2주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뭐 몇 그렇죠. 달, 몇 년 이렇게 있는 거니까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러저러한 상황 때문에 보험 가입도 안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일 겪으면서 야, 이게 보험만 어느 정도 가입이 돼 있어도 얼마나 큰 도움이 됐을까. 너무 아쉬워. 그래서요.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 만나러 가거나 저희 이제 집에 계신 마눌님한테 네. 저 수시로 얘기해요. 어떤 실제로. 얘기를? 네. 제가 이제 돈을 버는 가장이고 네. 외벌이거든요. 그리고 경제 주체이기 때문에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아프시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병원에 입원하셨다. 간병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모님한테 제가 그럽니다. 저는 직장 그만두고 간병 못한다. 네,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직장 그만둘 수 없다. 그래서 혹시 이제 부모님께서 치매 걸리시면 저는 무조건 요양병원에 보낼 겁니다. 요양병원에다 모실 겁니다라고 정말 진심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후유장애를 가진 가족, 특히 이제 치매 네. 이런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안고서 슬퍼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저 미리 얘기해요. 근데 빡대리님 이런 얘기를 부모님도 부모님인데 네. 형수님한테도 하신다고요? 저 해요. 네. 나는 당신이 아프면 네. 간병을 못한다. 네. 저기 병원에 넣을 거다. 돈을 그렇게 벌어야 얘기해요. 되니까. 네, 돈을 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제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뭐라고요? 아프지 마라. 너가 아프면 나는 간병을 못한다. 근데 우리 빡대리님처럼 돈을 번다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제 아내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너무 커서 들 수가 없다. 너를 간병할 수가 없다. 내가 내 몸으로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 아프지 마. 이렇게. 정말 현실적이다. 그리고 제 집에 계신 마눌님께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제 마눌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제가 치매에 걸리면 그러니까 내가 치매에 걸리면 너 어떡할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제 마누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버릴 거다. 가슴이 좀 아팠어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구만. 근데 버림을 당했다는 것도 모를 테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서글프다. 그렇지 않아? 진짜 서글프다. 자, 착하게 잘 사세요. 그래도 우리 저기 한수희님의 큰 고통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세상에 맞는 모자가 없대.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고소해. 인신공격입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자 인신공격입니다. 자, 두 분 다 조용히 하시고. 자, 다시 이제 저희 내용으로 돌아오자면, 이제 앞서 우리 빡대리님께서 치매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셨잖아요. 이게 특히나 노인성 질환에서 가장 염려되는 게 치매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제 주변에도 집안에 치매 어르신 때문에 너무나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게 정말 심각한데, 우리나라 현재 그 치매 현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나라 치매의 현 주소는 제가 잘 모르고요. 주소가 어려워요. 다만 똑바로 얘기하라고. 얼마 전에 이제 현 대통령이신 문재인 대통령도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에 대한 정책을 펴도록 이렇게 지시했다고 하시죠. 맞습니다. 가장 그 고통을 본인이 겪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서 모시는 어르신이 현재 좀 많이 연로하시고 해서 본인도 그런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있기에 치매 환자가 있는 가족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금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데 우리나라 치매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이제 국가에서는 해마다 10조 3천억 정도가 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10년마다 2배씩 늘어가지고요. 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78조 원이 넘어선다네요. 그리고 인구도 2012년도만 하더라도 한 53만 명? 근데 2025년 되면 한 100만 명에서 2043년이 되면 2043년이면 저도 이제 노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거든요. 그렇죠. 그때가 2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예상을 해요. 200만? 네, 200만 200만 명. 그러면 이걸 조금 이제 수치로 이렇게 좀 무섭게 얘기해 보면 12분마다 한 명씩 새로운 치매 환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진짜 무섭다. 우리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3명째 생기고 있는 거야. 여기 있잖아. 나? 놀랍다. 누구세요? 누구시더라?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무섭다 진짜. 네, 근데 이제 이게 치매 환자는 사실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이 다 같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치매 가족을 돌보기 위한 비용이 연간 한 2,093만 원, 가족별로 보면 치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은 그래도 한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매일 하루에. 네, 매일. 예. 그래서 1인당 의료비가 원래 정상인은 연간 한 201만 원 정도인데 반해서 치매 환자는 그보다 한참 높은 수준인 거죠. 결국 가장 큰 게 간병비 때문인데 예를 들자면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경우는 1인당 1년에 168일 정도를 입원한대요. 평균. 이게 이제 그냥 168일 정도를 간병을 하는데 간병비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그러니까요. 크죠. 그래서 치매 입원비 같은 거를 좀 미리 준비해 놓은 거 있다라면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치매 입원비? 치매 입원비 특약. 네네. 이게, 치매로 진단을 확정하고 이를 치료할 목적으로 입원하기 위한 경우에 입원 일일당 치매 입원비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질병 입원 일당하고 중복해서 받기 때문에 이런 간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담스러움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죠. 보통 장기 요양보험이나 간병보험 상품에는 기본적으로 장기 요양 진단비하고 이 치매 입원비 특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알약보험을 어떻게 듣고 계신가요? 저희 알약보험은 팟빵, 페이스북, 유튜브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다운받아 놓고 편할 때 들어보세요. 근데 혹시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생각보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분을 위해서 인터넷에서 찾은 치매 자가 진단 질문지를 들고 왔어요. 믿을만 해요? 아, 그럼. 나를 믿어. 이상한데.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지금? 청취자분들도 같이 이거 들으시는 분들, 괜찮겠다. 제가 네. 이렇게 좀 빠르게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본인이 해당되는 사항들을 한번 개수를 세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11개거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1번. 이미 했던 이야기나 질문을 자주 반복한다. 2. 사람이나 사물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다. 3. 글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4. 감정 기복이 심해지며 화를 잘 낸다. 5. 말이 어눌해진다. 6. 고집이 세진다. 7. 무언가를 깜빡 잊어버리는 빈도가 잦아진다. 8. 복잡한 일에 서툴러지며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잘 못한다. 9. 삶의 의욕이 떨어진다. 10. 젓가락질이 서툴고 음식을 자주 흘린다. 11. 옷이나 차림새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몇 개? 어떻게? 박기님 몇 개예요? 아니 저는요, 술 먹으니까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술 먹었을 때. 멀쩡할 때는. 멀쩡할 때 잘 모르겠어요. 늘 취해 있어서. 아까
아까 저녁 먹을 때 보니까 젓가락질이 서툴고 음식을 자주 흘리던데. 저는 이게 이 문장을 들으면서 자꾸 한 사람의 얼굴만 떠오르는 거야. 누구요? 나비라고. 이분 요즘 보니까 11개 다 들어가. 했던 얘기 또 하고, 내가 무슨 말하면 이해를 못하고, 뭐 하면 깜빡깜빡 잊어먹고, 요즘 고집도 엄청 세졌어요. 그리고 옷도 막 입고 다니잖아. 남말하고 있어. 의욕도 별로 없던 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심해야. 여기서 진짜 이게 사실은 저도 미리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네네네. 맞죠? 맞죠? 내가 보니까 딱 맞아. 또 화낸다? 감정도 심해지고 화내잖아. 4번째 있었던 거. 지금 참고 있는 거 안 보여? 소리 질렀어, 화내고. 여기서 6개 이상 해당되면 치매 초기 증상 의심이라고 합니다. 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11개면 확신이죠? 혹시,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집 근처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시면은 좀 더 세밀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괜히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꼭 가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당동 보건소 주소 어떻게 되더라? 나 보내려고. 알려보내줄게 내가. 카톡으로 넣어줄게요. 가봐. 가치 있는 정보만을 전해드리는 팟캐스트 종합방송 욜로캐스트. 여러분은 지금 욜로캐스트가 만드는 보험 방송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 보험을 듣고 계십니다. 자, 다시 장기 요양보험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돌아와 빨리. 이 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에요. 그럼 가입만 하면은 나이랑은 상관없이 무조건 뭐 해당되면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조건은 아니고요. 예. 그 장기 요양 상태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지급하게 되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장기 요양 상태로 인정되었을 경우라 함은 이제 해석을 좀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만 65세 이상의 노인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는요. 65세 이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안 되는 분들은요. 노인 장기 요양 보호법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부터 4등급의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그 분류표에서 노인성 질환 분류표에서 이제 노인성 질병, 치매나 뇌혈관 질환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대상자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네요. 65세 이상은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 65세가 안 될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복잡한 내용이었지만 그러한 케이스에 들어가셔야지만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 어찌됐건 이런 것들이 다 고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증상들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조금 자료가 연식이 좀 됐는데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인구가 640만 명 정도 돼요. 이 중에 이제 치매 환자 수가 60만 명이 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병률이 9.6%, 약 10% 정도가 돼요. 예. 그리고 실제로 60대 이상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암이 아니에요. 치매예요, 이제는. 그렇군요. 예. 연령대로 좀 살펴보면 65세 이상은 발병률이 7.2% 수준이고요. 70세 이상은 7.8%. 그리고 75세 이상은요. 놀라지 마세요. 네. 21.3%로 엄청 뛰어 올라갑니다. 훅 올라가네요. 네,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75세 이상이 굉장히 큰 기점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렇군요. 80세 이상은 조금 더 늘어난 26.1%.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이 치매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85세 이상은 37.6%로 3명 중에 1명은 치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치매 환자는요, 20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고 하더라고요. 더불어 이제 치매에 걸리면 그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장기간병보험도 이 요양 등급 판정을 1급부터 이제 4등급으로 받게 되면 그 등급에 따라서 해당되는 진단비와 간병 자금을 이제 지급받게 돼요. 네네. 최근에는 이 요양 등급의 판정 인원이 신청자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판정을 받고 싶어서. 네네. 특히 이제 3, 4등급의 판정 인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고요. 요양 등급 3급은 이제 쉽게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3급이면 이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외출이 좀 어려운 불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려 사항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날이 갈수록 요양 등급 판정 인원이 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면은 앞으로 보험사에서 보장하려고 하는 그 간병보험의 보장 금액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위험률이 점점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놓는 게 좋죠. 보험개발원에서 2016년에 은퇴시장에 관련된 리포트를 좀 이렇게 작성을 했었는데요. 네. 그 내용을 좀 보면 80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 2명이 신체와 정신장애로 인한 활동제약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대부분들은 본인이 후유장애를 안고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사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오셔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아버지가 뭐라 하시냐면 요즘에는 가끔 보면 어른들이 이제 스팸 문자 같은 게 오잖아요. 네네. 근데 그 문자를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대요. 글자는 읽히지만 이 말의 의미를 모르겠대요. 그럼 왜 내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지? 이런 것을 이제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내가 좀 많이 이상해졌구나, 달라졌구나. 그런 게 이제 행동에 대한 것도 바로 연결이 돼서 요즘에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71이신데 운전을 웬만하면 안 하시려고 해요. 일단은 그 읍내까지만 왔다 갔다 하시지 이제 그 시가지를 벗어나는 곳은 운전 안 하세요. 무서우시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노인분들에게 다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활동장애들이 다 하나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고, 관건은 이렇게 장애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간병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가족들의 어떤 노력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실제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물리적으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죠. 저 같은 그렇죠. 경우도 아버님하고 네. 떨어져 살기 때문에. 그러면 고스란히 결국은 해결하는 건 돈입니다. 근데 그 돈도 부모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 세대 중에서 돈 꽤나 모아놓고 사시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어요. 그럼 이런 이제 부담들이 다 자녀들에게 넘겨지고, 그렇죠. 자녀들이 또 잘 살면 다행인데 요즘처럼 살기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금전적으로 이런 준비가 잘 안 돼 있으면 가족 간에 서로 이제 불신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정말 돈 때문에 형제 간에 다투는 것처럼 치졸한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현실이에요, 네. 이게 또. 게다가 형제도 많은 게 아니라 한두 명의 상황에서는 이거 서로 간에 뭐 이렇게 나누어서 부담하는 것조차 힘들거든요. 진짜 심각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은 이 얘기들 다 내 얘기처럼 들리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또 저 스스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강하게 들고요. 뭐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반영을 해서 뭐 최근 뭐 각 보험사별로 장기 간병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근데 이 상품들을 하나하나 다 소개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대략적인 보장 내용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중에 그 굉장히 다양한 장기 간병 보험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DB 손해보험의 가족사랑 간병보험, 그 한화손보의 뭐 한아름 간병보험, 흥국화재 행복한 인생 간병보험, 현대해상의 뭐 든든한 100세 간병보험, 뭐 KB손보의 110 LTC 간병보험 등 진짜 많죠. 근데 상품별로 그 세부 사항은 굉장히 좀 상이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장기 간병 요양 진단비가 보장이 되고요. 선택 특약에 따라서 이제 상해 및 질병 후유 장애 또는 추가 장기 요양 진단비, 치매 입원비, 중대 질병 등이 함께 보장이 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좀 갖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건강보험 상품에 특약으로 이제 간병인 지원 또는 장기 간병 관련 특약들을 부과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품에 대해서 좀 깊숙이 뭐 하나하나 다 짚어보기 시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욜로캐스트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네. 저희 알약보험을 듣다 보니까 빨리 상담 신청해서 보험 고민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으시죠? 그럴 때는 알약보험 홈페이지 욜로캐스트로 들어오셔서 첫 화면에 보이는 상담 신청 네모상자에 간단한 내용을 남기면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완벽하게 보호해 드릴 거예요. 욜로캐스트 주소는 www.yolocast.co.kr입니다. 네이버에서 알약보험을 치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장기간병보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고령화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 시대에 꼭 한 번쯤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대비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전문가님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마무리 좀 해볼게요. 두 분 혹시 최근에 병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 주말에 소아과 한번 갔다 왔죠. 애 때문에? 네, 난 좀 아파서. 뭐 내과, 내과? 감기 뭐 이런 거. 감기, 그죠? 근데 여기 말고 종합병원 같은 데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최근에는 저도 것 같아요. 종합병원에 이렇게 진료를 받으려고 전화를 하면 몇 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그쵸. 들어보셨죠? 진짜 그만큼 아픈 사람 많다는 거거든요. 그죠? 뭐 이렇게 아픈 사람 많나. 사실 아픈 사람들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병원에 있거든요. 간병이 필요하신 그런 노인분들 다 어디 계시냐면 다 병원에 계시고 요양원에 계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내 부모님의 일이 되고 내 가족의 일이 되면 그때부터 나는 거기에 눈이 돌리고 온통 다 이제 그런 분들만 보이는 겁니다. 맞아. 환자밖에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무시할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다가올 수 있는 현실을 조금 더 냉정하게 직시하는 그런 시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30대에서 50대 일반인들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 노후 준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물어봤더니 고령층이 됐을 때 의료비 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뽑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즉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노후에 이제 질병에 걸리면 중증 질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중증 질병은 그 치료비뿐만 아니라 실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소득 상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좀 감안을 해두시고 전 상품을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손해보험사 상품들이 최근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이 간병 상태가 필요한 그 중증 질병에 대한 보장을 계속 좀 업그레이드하고 추가를 하고 있어요. 잘 한번 살펴보시고 비교하시고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효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돈이 한다라는 말이 가슴 깊이 파고드는 방송이었습니다. 동의합니다. 더불어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요. 뭐 이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엄마 병환을 겪으면서 느낀 사실인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장기 간병보험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또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장기 간병보험 혜택을 받으려면은 앞서 설명했던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요양 등급을 받기 전의 상태라 하더라도 노인분들은 병원에 한번 들어가시면 생각보다 치료가 굉장히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경우에는 등급이 없기 때문에 보장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생돈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혹시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반드시 비상 예비 자금을 함께 준비해 두시기를 강력히 권유를 드립니다. 두 분도. 네, 알겠습니다. 이번 방송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약보험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알약보험을 듣고 정말 좋은 방송이다라는 생각이 들면 꼭 좋아요랑 구독 신청 눌러주세요. 두 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약이 되는 보험 이야기 알약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화이팅! 힘내요. 건강하세요. 알약보험에 상담 신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알약보험을 치거나 앱으로 신청하실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욜로캐스트를 검색해 앱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